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일정에 따르면 10시경에 면담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서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순간 평양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는 회담이 이번 상황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축복된 손길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이 소망스러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혹은 트럼프 대통령 등이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고 온 세상이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석은 객관적으로 오류일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대응에서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흔들린다고 통일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저들이 잘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행보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를 믿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계속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말씀의 종으로서 통일이 기정사실이 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천명해야 할 시급한 사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공을 사람들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며 기도로 헌신했던 모든 성도들의 공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교회는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누구보다 열망하는 집단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집단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애국, 애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민족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민족이란 단위를 인정하시는가 여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민족은 있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유명한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면 마치 이미 진리권 외에 떨어진 생각인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 혈통의 조국이 아니라 사상과 정신의 조국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에 대한 백범 김구 선생의 반대 논쟁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모색한 민족과 관련된 복잡하고 조악한 생각을 김구 선생이 그의 글에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쓴 것을 보고 경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민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를 김구 선생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고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명쾌한 설명입니다. 단지 일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일본 사회는 지금도 제1은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사소한 일에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1 동포들은 일본의 제2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계에 입문할 수도 없고 경제에 혁혁한 공로가 있어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숨기는 굴욕을 감수하지 않는 한 일본은 절대로 저들과 우리 민족을 경멸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선일체
본토와 조선은 하나다라는 한일 합방 당시의 일본의 달콤한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약속 당시에서 108년이나 섞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선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구 선생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이 합하여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아무리 현실과 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성도의 신념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신봉하기 이전에는 늘 성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성경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예레미야가 도입했고 한 번은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개인을 지으심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했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가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민족이란 토기가 각각인 것처럼 각각이 별개이며 그 민족의 생성과 소멸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은 원래 섞이는 것도 아니고 섞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결국 김구 선생의 결론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고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최선의 국가로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헌신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은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삶의 터전이며 우리의 영토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소중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민족과 조국을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것이 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바른 시각의 핵심은 현 상황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말을 교회 밖의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들은 또 한 번 기독교인들의 상투적이고 단세포적이며 무분별한 신앙선언에 무모한 저돌성의 염증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사실을 인정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을 정말 허용하게 될 위기가 오면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안도 정치 지도자들이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핵의 속성을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물리학자들도 아니고 그 배경에는 핵의 속성을 결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은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이 중차대한 기초를 알기 위해서는 핵의 치명성을 알아야 됩니다. 핵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려면 북한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핵을 가지려고 했는지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동네 공터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여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늘 구박받던 10살짜리 꼬마가 갑자기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수류탄을 들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마는 어릴수록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놀이터는 일시의 쑥대밭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허용할 어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기초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핵을 정말 용납해야 할 위기가 오면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요,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미국은 본토와 괌에 기지를 둔 B-2라는 전략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형 여객기 747 비행기는 날개가 64m입니다. 거대하죠? 여러분, 747 비행기 아시죠? 2층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2층으로 되어져 있는 비행기입니다. 제일 큰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가 64m인데요. 이 B-2라는 전략 폭격기가 B-50이라는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그 폭격기 있죠, 시커먼 거. 그게 손잡벌 되는데요. 이게 날개가 52m입니다. 여러분, 뒷꼬리가 W자로 본 비행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기가 아니고요, 거대한 수송기입니다. 근데 얘가 마하 1에 가까운 속도로 1만 킬로의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22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B-20이라고 하는 폭격기는요, 27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거대한 스텔스 이 폭격기가 스텔스라는 데 있습니다. B-2 비행기는요,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스텔스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눈에 보여야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폭격기에는 B-61-12라는 지상 폭발과 벙커버스터 등 다양한 임무 활용이 가능한 소형 핵폭탄 16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 하나에 핵폭탄 16개를 장착한다니까요. 최악의 경우에 북한의 지하 핵시설과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골적인 사실을 말하자면 미국은 오로지 김정은을 목표로 삼고 이 가공할 폭탄을 갈고 다듬고 있다는 겁니다. B-61-11은 B-61-12로 개량될 때 타격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30m 정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성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양이라는 복잡한 그리고 정교한 도시 지점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현재 시점에서 B-61-12라고 하는 이 핵폭탄을 가져야 될 이유는 오로지 김정은이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갈고 닦는 것은 김정은이를 죽이기 위한 목표입니다. 자, B-61-12의 위력을 알고 싶습니까? 한 발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20배입니다. 한 발이. 최대 350킬로톤. 지하 시멘트의 경우에 지하 6m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폭발하면 지하 300m에서 600m까지 파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 최근에 참수작전에 의해서 제거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정밀하고 강력한 전략 자산들을 미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수작전이 중국의 반대 때문에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핵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인가를 하는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수류탄을 들고 나타난 꼬마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꼬마하고 좀 친한 고등학교 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 고등학생에도 수류탄을 쥐고 나타난 아이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꼬마가 정말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되면 죽을 만큼 싫다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의 참수작전을 용인할 수밖에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구나 미국은 중국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참수작전만 수행하도록 중국과 타협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 성공함으로써 북한 지역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겁니다. 중국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정치 노선을 갖고 있는 정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지금의 상태라도 얼마든지 만족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핵만 없어지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나 북한 칠 테니까 중국 니네들이 원하는 정권을 북한 지역에 수립해. 미국이 거기까지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만족할 해법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참수작전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김정은은 계속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참수작전이 실시될 것이고 자기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입니다. 이제 세계는 어디서도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이 일부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직도 중국 인민이 자신들의 나라의 정체성이 공산주의에 있으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공감대를 통하는 사회적 용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릅니다. 인민을 위로하고 무마할 공산주의가 이룩한 경제적 과실도 없고 더군다나 중국식의 일부 통제로는 대부분의 정보를 허용해야 하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홍수가 현재의 모양새로는 계속된다면 북한의 폐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정권이나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결국 김정은이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유화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김정은이가 조성했습니까? 저들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매스컴들과 모든 뉴스가 그런 전제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김정은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트럼프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김정은이 자신에게도 방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비록 국가의 원수라 하더라도 외국의 상황을 외부의 상황을 지금처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김정은의 생활 속에 우리의 방송과 인터넷이 들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북한의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훨씬 빠른 인터넷과 거대한 모니터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떠함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는 지금 삼성이 얼마나 막강한 기업인지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은 비록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외견적으로는 모든 선진국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도 꿈꿀 만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꿈과 같은 것이고 그는 어느 민족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빛나는 성취에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 3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과학원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중국의 발전을 보면서 적어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지 않아서 북한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된 발전의 대열에 같이 행진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송두리째 공유할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이 바로 우리와 함께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하기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영광의 나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핵심 기술들을 모조리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5G라고 하는 4세대 이동통신을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손을 들고 포기했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중국과 미국이 올해 안에 상용화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올해 초 평창에서 실시했던 시범 운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5G의 전국적인 상용화는 우리나라가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것은 통신이 중심이 될 제4차 산업혁명의 중추를 장악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지구상 최강대국들을 상대해왔고 죽기를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덤비는 이 거대한 거인들을 우리가 둘 다 이겨낸 국가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나름 정상적인 혹은 비신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만 중국은 결코 우리의 반도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7나노 이하의 기술은 이미 돈이나 인력으로 구사하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밀어붙인다고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이크로 LED 판넬을 일본이 손바닥만한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어깨에 힘을 얼마나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CE쇼에서 150인치에 달하는 LED 마이크로 판넬 The Wall이라는 작품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대한민국이 32,000달러에 머물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건설, 조선, 배터리, 한류, 원자력 전부 핵심 기술들입니다. 전부 우리나라가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입니다. 저들의 인구와 노동력과 지하자원입니다.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섬나라였습니다. 북쪽으로 전혀 갈 수가 없이 막혀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반도입니까? 우리가 철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이 엄청난 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측에 유리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북한 측에 유리한 그리고 가히 환상적인 조건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김정은이 알고 있는데 왜 핵을 갖고 배고프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발전과 기술의 발전은 트럼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조성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건을 조성하신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권력 구도의 절묘한 변화입니다. 시진핑은 중국 인민들이 암묵적인 지지를 통해 얻고 거의 평생 집권 체제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황제가 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요. 그 중국의 최고 권력자 7명 상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전부 다 시진핑의 최측근들이에요.
리커창이나 한정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정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최측근은 아니지만은 시진핑한테 반기를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중국에요. 중국의 공산당은요. 내가 당서기가 되면요, 주석이 되면 그 다음 주석을 내가 지명해 놓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이었어요. 시진핑이 후진타오가 지정했던 후계자를 자기 다음에 주석이 될 사람을 부패 혐의로 잘라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공산당 그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자기 다음 후계자를 지명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앞으로 15년, 20년을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국 시진핑은 영원히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2017년 전당대회에서 완전히 공고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김정은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이 들 건데요. 나는 이 일이 김정은이라 하여금 전향적인 생각을 만들게 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패널들이나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자신의 현재 지위를 죽을 때까지 보존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최고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평생 집권의 희망을 준 겁니다. 그게 작년 10월 달이었고 1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도 참석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북한 인민들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모델은 중국입니다. 늘 북한에 있어서 중국의 시진핑의 영구 집권 체제가 김정은에게는 절묘하고 절대적인 북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겁니다. 시진핑은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에게 최고의 선물을 했고, 김정은은 시진핑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의 영구 집권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은 중국 모델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전향적으로 통일에 임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계속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을 트럼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여러분, 북한하고 흡수통일은 안 된다라는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흡수통일하면 큰일 납니다. 독일식 통일하면 난리 납니다. 우리는 저기 휴전선 지역에 지금 철조망을 제거하는 통일이 아니고 그걸 더 든든하게 확고하게 만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김정은을 정치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은에게는 이보다 운신하기 좋은 여건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북한 지역에 완전한 한 정권을 인정하는 식의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통일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철조망 저쪽에 다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철조망 저쪽에 다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죠. 다만 같은 언어를 쓰고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고 굉장히 값싼 노동력을 갖고 있는 한 핏줄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데 왜 비용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우리의 공장을 지을 때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불안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들이 불안한 것은 김정은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도를 놔주면 언제 깔고 앉아서 저리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을 믿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든 트럼프든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조성하신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서 그 사람들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민족의 일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종으로서의 한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 민족은 내게 주신 사명이자 운명입니다. 나의 주를 향한 사역에 바치며 그 사역으로 무엇이든 거두게 될 열매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주님, 이 민족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민족의 재통일의 감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 민족이 정말 통일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양한 상황에 관여해 주시고 이제는 서로 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조건과 상황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 인물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이 조성하신 현실을 바라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전 과정을 통하여 순조롭고 평화롭게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일하여 잃는 것은 최소화하게 하시고 얻는 것은 극대화하게 하사 이 민족이 통합하는 과정과 그 과정의 전 과정을 통하여 순조롭게 하시고 나아가 여러모로 작은 나라로서 지구상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복음의 종된 나라에 합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되 예수의 사랑과 봉사로 그렇게 하게 하시고 이 민족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18장을 통하여 민족들과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주께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짓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와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하도록 하나님께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 지도자들의 모종의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통일을 추구하는 일에 자유롭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일을 위한 손길을 보고 정치적 상대를 두려움으로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배우 계신 하나님을 보고 서로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